저도 눈꺼풀 약간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는 게 딱 내렸을 때 개운하죠? 네,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느낌. 여러분들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사실 눈꺼풀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눈꺼풀은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더 피부 얇기가 얇은 곳으로 되어 있죠. 약 1mm 정도 됩니다.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젊을 때 어릴 때는 다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일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두꺼운 곳에서 1을 빠지는 거랑 피부가 얇은 곳에서 1이 빠지는 거랑 5에서 1 주는 거하고요, 2에서 1 주는 거하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항상 더 강하게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 몸은 다 괜찮은데 유독 눈 주변이 피부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글자글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자, 이미 눈은 이제 처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평소에도 매번 깜빡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피부는 되게 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보면은 잘 만져보면은 눈꺼풀 요 끝부분은 윗 눈꺼풀 올림근, 눈 안쪽으로 이렇게 눈을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피부 표면 바깥쪽으로는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눈꺼풀 딱 만져보시면 어때요? 바로 밑에가 되게 텅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아래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사이에 비어있는 구조에는 피부 밑에 바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층이 되게 성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축 하고 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짠. 눈꺼풀을 이렇게 보시면요. 눈꺼풀을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보면 눈동자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뼈가 걸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뉘어지게 돼 있죠. 사실은 이 눈꺼풀, 눈동자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이 피부가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는 약간 두꺼워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래도 걸어주는 그 느낌은 바로 요 위쪽 부분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요거를 살짝 안구를 건들지 마시고 안구 위에 있는 뼈 부분에 손을 살짝 대고요. 요거를 눈썹 위쪽으로 위로 끌어올려주는 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눈썹 아랫부분에 있는 이 선까지 내가 요렇게 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요, 눈이 처지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처지는 거에 대해서 위로 올려주는 마사지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정말 이 주변에 또 림프 순환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눈 주변에 상당히 많은 림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가 순환을 되게 좋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게 붓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세게 감고 위로 쭉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조금 더 밖으로 빼서 다시 계속. 왜냐하면 안쪽부터 위로 계속 올려줘야 그 전체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눈썹 끝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셋, 네 포인트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가축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눈썹이, 사실 눈썹 거울을 보시면 이쪽이 마지막이거든.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여기야? 그걸 쭉 당겨. 여기가 마지막? 이렇게 쫙. 그러면 훨씬 더 그 부분들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스트레칭을 계속 위로 내가 피부를 스트레칭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그 마리오네트 했던 것처럼 좀 뻐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듯이 끌어올려주면 중력으로 때려오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게 되고요. 끌어올려 해서 이쪽으로 해보시면 아는 게 쭉쭉 했을 때 다 하고 나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뭔가 개운하죠. 네,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느낌. 그리고 눈썹을 중심으로 위쪽에는요, 우리가 이마 근육이 있거든요. 이마 근육이 이렇게 세로로 쫙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눈을 뜰 때도 많이 이제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눈썹에 있는 부분 위쪽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를 하면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끌어올려 볼까요? 거기 딱 만져보면 눈썹에 뼈 딱 걸리죠? 뼈 있죠? 뼈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바로 아래 툭 튀어나오는 그 부분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위로.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아니, 다시 두 번째 여기서부터 다시 또 올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꾹 올리고, 그거를 보고 하시면 좋은 게, 내가 지금 눈썹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눈썹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눈 둘레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눈 주변에 돌아가는 근육과 이마 근육이 딱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눈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은 사실 이 두 근육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근육,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위치가 완전히 근육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눈 주변에 있는 피부다 보니까 너무 압을 꽉 누른다거나 세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그시 눌러주면서 위로 살짝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하고 손을 놨거든요. 뭔가 되게 운동을 한 느낌?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쫙 풀리는 느낌. 그렇죠. 네, 이거. 저는 사실 얼굴에 손 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녁에 씻고 난 뒤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제가 얼굴도 우리 리프팅하는 운동, 그다음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뭐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 내가 뭐 매일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처졌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눈 주변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맞으면요, 눈이 오히려 처져버려서 더 눈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좀 강하게 맞았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미간의 보톡스를 맞고 잘못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까 마사지 할 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이마근. 이 이마 근육의 보톡스는 이마의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마가 눈을 뜨는데 보조 근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확 맞아버리니까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더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하면 되죠. 바로 대표적인 게 레티젠이거든요. 저는 레티젠을 뭐 얼굴 전체도 골고루 하지만 눈꺼풀에도 계속 시술을 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으로 인해서 피부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피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피부가 점점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주사로 직접 레티젠을 하나하나 주사 놓는 방법보다는 여기는 열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타이트라고 해서 고주파가 나가면서 주사가 되는 방식을 쓰면 일석이조죠. 동시에 주사도 넣으면서 레티젠이 들어가면서도 그 주변에 고주파가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열 자국으로 인해서 피부가 살짝씩 수축시켜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 눈 주변에 저는 상당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레티젠입니다. 또 그 말고도 상당히 많은 우리 스킨 부스터들이 있죠. 주베룩에도 주베룩 스킨과 주베룩 볼륨이 있는데, 저는 주베룩 스킨을 더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피부가 아무리 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양을 주입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요. 눈썹 주변에 힘을 조금 더 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주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DNA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걸 예방해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유지기간은 길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예방하고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 자극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열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이프, 초음파와 그다음 고주파, RF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하이프 같은 거,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팁이 1.5mm, 3mm, 4.5mm 이렇게 세 가지 팁이 있는데요. 바로 1.5mm 팁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울세라의 개념은요, 피부 표면,
그 피부 표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극해서 진피와 그 아래에 있는 지방층, 레티나큘라 큐티스 슈퍼피셜리스라고 하는 피하 그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 지방층과 그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좀 더 수축을 시킨 다음에 피부 탄력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좀 더 탄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술 방법이죠. 자, 이런 시술들은 눈 주변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강하게 시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데보다 이미 손상도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경과를 보면서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유지요법으로 뭐 9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시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직접 하셨던 분들도 또 1년, 2년 뒤에 다시 또 똑같이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이 울세라나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로 관리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다시 그게 또 재발되지 않게끔 더 진행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주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법. 이거 첫 번째는요 바로 보습인데요. 화장품을 바를 때 보시면 톡톡톡톡톡 찍어 발라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문지르시죠. 근데 그때 잘 안 바르는 부위가 바로 눈꺼풀 위에 잘 안 바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용 제품들이 나오죠. 아이크림. 눈 주변에 발라야 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바르시긴 하지만 그게 아닌 제품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바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눈을 되게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 주변도 잘 발라주시고 근데 눈 주변은 피부가 워낙 얇고 약하다 보니 훨씬 더 피부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건조해지기 쉬운 조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분기가 높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강한 보습제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크림들을 보면 되게 유분기가 좀 있는 좀 유분감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많고 좀 꾸덕한 그런 느낌들의 제품들이 많은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바세린. 바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막만 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신 분들은 거기만 바른다고 해서 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을 친다고 해서 수분이 잡혀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 같은 세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 주변에 촉촉하게 발라주고 난 이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눈 주변에 발라주면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눈 주변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손상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거니까 비타민C 같은 성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것들을 쓰실 때 주의사항은 분명히 너무 또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뭔가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적게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먹고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눈은 피부가 훨씬 더 얇은데 손상도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외선 노출이 똑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손상이 심하게 되면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피부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쭉 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한 50대 이후 여성분들 주로 보면 눈꺼풀이 너무 처지기 시작해요, 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썹 위쪽, 아래쪽을 절개를 해서 이걸 절개해서 당겨서 올리는 수술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시간이 또 1년, 2년 지나면 다시 피부가 처지는 현상들이, 늘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미 그 손상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참 고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눈 주변에 썼을 때 되게 자극도가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크림 눈 주변에 좀 발라도 원장님 너무 눈 시려워요, 따가워요, 눈물 나요, 너무 불편해요. 보통은 유기자차 성분들이 눈 주변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들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무기자차, 원장님 저 너무 뻑뻑하고요, 또 얼굴에 이렇게 너무 색깔 있는 거 싫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자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샘플을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잔주름 이제 차글차글 이기는 걸 좀 해결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레티노이드입니다. 정말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써볼수록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정말 피부의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눈 주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레틴 알데히드 또는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화장품이니까 그런 제품들을 함량이 너무 높은 거 필요 없어요. 저용량부터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을 아이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좋긴 하지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극입니다.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각질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초반에 꼭 오게 돼 있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또 적응하고 이 기간도 좀 필요하죠. 다른 피부 부위보다 훨씬 더 그 적응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용량, 고함량에 대한 제품들을 바로 쓰시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의약품으로 뭐가 있댔죠? 옛날에는 스티바, 지금 단종돼서 안 나오니까 20, 디페린, 아클리프 같은 다양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도 역시 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은 여드름 치료제로 나왔던 거지만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마사지, 운동 이런 것들 좀 더 평소에 하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